학부모 포함 어른이 여러분 어하! 오늘은 3월 봄학기를 맞이해서 학원을 고르는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거에는 절대 부모님들이 속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관련한 화려한 타이틀. 초등학교 수학반인데 갑자기 의치대반이라고 부른다던가, 초등학교 3학년 토론반인데 갑자기 민사고 디베이트 디스커션 컴피티션 반이라고 부른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아이가 매우 저학년인데 한 6년 뒤에 입시를 바라보는 듯한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반들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대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반들이 그 입시에 맞게끔 준비를 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타이틀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초등부 저학년 때 하버드반, 예일반, 스탠퍼드반 만들면 귀여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던데, 연대, 의대, 고대반 그러면은 살짝 진지해지십니다. 왜?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서울대 반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고대 의대 반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듯이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입시를 강조한 과대 포장 반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횟수만 강조한 학원. 겨울방학을 맞이한 중등 문법 10회 완성! 이렇게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해 마스터 프로젝트 15회 이렇게 해가지고 횟수로 끊어가지고 뭔가 완전 완성되고 마스터될 것처럼 광고하는 학원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등 문법 10회 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회 안에 내가 설명은 끝내줄게 라는 뜻이에요. 습득이 됐는지 복습이 됐는지 정말로 이게 응용이 가능한 단계까지 갔는지는 사실 10회 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회, 15회는 어디까지나 학원의 전달 입장과 횟수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회 완성 프로젝트를 10번 들어서 100번 들었는데 그럼 완성이 10번 됐었어야죠. 그쵸?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뒷받침하는 자기 공부 시간인데, 그것이 만약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몇 회 완성을 듣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원에 속지 말아라. 세 번째 팁입니다. 인원수가 너무 한 반에 많은 학원. 지금 방역도 문제이기도 하고 띠와 앉기를 웬만하면 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따닥따닥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불안한 게 부모 마음입니다. 방역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관리 차원에서 인원수가 너무 많은 반을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초등부는 10명 이하였으면 좋겠고 중등부는 15명 이하인 것이 저는 한 선생님이 관리하기 쉬운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원수가 넘어가게 된다면 보조 선생님이 붙거나 조교 선생님이 좀 붙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인 진도와 아니면 목표를 다 챙기기는 힘든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너무 많은 반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학년. 좋은 학원을 고르는 꿀팁 네 번째, 너무 숙제가 많은 학원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가 많은 것, 숙제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숙제를 위한 숙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만 설명을 해주고 심화 문제나 많은 양의 반복적인 문제들을 숙제로 내준다던가, 영어 학원 같은 경우는 단어만 설명을 해줬는데 문제풀이나 응용 문제가 과학의 숙제로 나간다던가, 그리고 이 숙제를 바탕으로 복습 없이 바로 시험을 보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 학원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을. 숙제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클래스워크가 진짜 중요하고 복습이 중요하고 심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는 학원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영어가 주 2회 3시간 수업이에요. 3시간, 3시간, 6시간이죠. 그러면 숙제는 최소한 이 3시간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숙제가 3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2시간, 최소 2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영어 노출 시간이 그래도 10시간은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원을 고르는 꿀팁. 우선 선생님이겠죠.
초등부, 중등부 선생님을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등부 어머님들은 특히 스카이대 출신이라던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초등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를 나왔는지도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부 선생님의 좋은 기준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즐겁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는 앞에서 아이들을 당겨주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 중등부는 아이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등부가 끝나고 나서 고등부로 올라갔었을 때는 어디까지나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힘으로 조금 밀어주면서 혼자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선생님이 저는 중학교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부 때는 너무 저만치서 자 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초등부 때는 조금 손도 잡아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끌어안아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학벌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선생님의 스타일, 얼마나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느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에 대한 과대포장 피하기. 두 번째, 횟수 완성을 강조한 프로그램 피하기. 세 번째, 인원수 꼭 체크하기. 네 번째, 숙제 양 확인하기. 다섯 번째, 선생님의 성향과 특징 파악하기. 그래서 요 5가지를 고려해 보신다면은 저는 좋은 학원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